이거 사설을 한번 여기다 띄워봐라. 여기 있을걸? 여기 영상에다 한번 띄워봐.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난 지금까지 남들과 달리, 이분이 유명하신 교수인데, 유명하신 편집 수필 가면서 유명한 그 교수래. 이름이 김차웅 교수인데 논설위원이야. 근데 보니까 난 지금까지 남들과 달리 정치를 모르고 살았다. 어떻게 보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 사람은 정치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관한 글을 써본 일이 별로 없었다고는 할까.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정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뜻밖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어쩌면 낙후된 정치의 시대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찍이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이상적인 정치신을 위해 저마다 도덕을 세우며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지금 그래서인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신령의 화신인 신인의 출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큰바의 얼굴과 같은 신인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으며 예언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짤막하게 일러드릴게. 이 사람이 하는 의도만 보면 되잖아, 그죠? 신인의 등장은 문헌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삼국유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도 허경영이 온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환웅은 신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신인이다. 환웅은 한인의 아들이며 환웅 이야기가 쭉 나오죠. 네. 그럼 오늘날의 신인은 누굴까? 자신을 본자라고 일컫는 허경영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여러 번 대통령에 출마한 바 있는 시대적 영적 정치적 메시아 내지는 미래에 펼쳐질 성취의 상징인 다윗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약간 기독교적인 데가 있어요. 그는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섭리로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의 교두보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출범시키고 만장일치로 총재가 됨으로써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는 오래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강연 등을 통해 자신의 포폭을 넓혀왔다. 그야말로 준비된 선지식인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예언서에 나와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기도 한다. 그가 신인답게 우주의 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보면 시공을 초월한 사람으로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맞죠? 신인은 예수나 석가 그리고 공자와 같은 종교인이 아니다. 그가 이들과 같이 종교인이 될지는 먼 얘기로서 후세 사람들이 믿기에 달렸다. 그를 두고 어떤 이는 사이비 종교인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가 선배는 우주 파워를 보고 속임수라 말하기도 한다. 이는 신인의 존재와 천부적인 초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하겠다. 신인으로서 위치와 존재감을 부각시키다 보면 혼탁한 인간사에서 음해성 애기가 어찌 없겠는가? 맞죠? 그러니 신인은 이에 조연할 뿐 화를 내거나 감정으로 나서질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길만 걷다 보니 대인이란 말도 있는 것 같다. 신인은 종교에 회의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교회나 절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믿음이 있으므로 인류가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신인은 지금의 시대가 난세에 다를 바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여서 반드시 신인이 나서야 한다고 외친다. 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가 지난 30년 동안 오로지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봉안을 내놓은 3.3 정책을 보면 거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읽을 수가 있다. 따라서 그리 고리 깊은 이념에 편성하기보다 보수 좌파를 아우름으로써 명실공히 중도파의 아이콘이자 구심점인 그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90% 이상이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는 중산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어 공감이 간다. 공감이 간다. 여기죠? 내가 신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다재다능하고 IQ가 403 천문지리의 밝은 달인 여성가 아니다. 거의 날카로운 예지력과 사려 깊은 통찰력 그리고 정책 태계를 통한 흡입력 때문이다. 그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의 강연 등이 말해주듯 그는 국가를 경영할 능력을 두루 갖췄다. 그의 정치 공학적 발상이 혁명을 시사하는 등 파격적이어서 놀랍다. 그죠?
그가 내세운 정책이 대통령으로서 주옥 같다 보니 이의 핵심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기성정치인을 국가가 지정한 정신교육대에 보내고 국회의원수를 백성으로 하되 무보선 명예직을 하며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선거를 폐지하되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제로 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모든 과세를 국세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경제가 국가의 주춧돌이므로 양적완을 통해 눈뜨기처럼 분화하는 가계부채를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하며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만큼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로서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과감히 보여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은 물론 미래의 세대를 위한 국민 배당제로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나라를 거들낸다며 불안해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전문가 못지않게 수치에 밝고 재원 마련의 구상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보면 실제 배당을 하고도 남아 돌아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막힘과 거침이 없는 신인을 보면 볼수록 끌림이 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오링 테스트로 강림한 신답게 우주의 에너지를 듬뿍 넣어준다. 그 기는 병든 몸을 잡아주고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까지 한다. 어찌 신비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기를 마음껏 다스리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세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를 알면 그의 과거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는 태어난 날 무렵 조실 부모했으며 쭉 나오죠, 그죠? 내가 고생한 거 쭉 나오죠. 이 사람이 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신인 허경영으로 썼죠. 그럼 이게 신문에 칼럼으로 썼는데 양이 되게 많아. 올려봐. 쭉 올려봐. 양이 엄청 많죠. 자, 이게 양이 다야.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방금 있던 거. 자, 이거는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 배당금제. 이걸로 나오게. 이걸 바꿔.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 배당제. 그걸로 바꿔줘요.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 배당제 없어요? 안 나오나? 내가 읽을게. 자, 이 사람이 또 올린 거야. 한번 봅시다. 올려봐요. 글자 올려서 글자 확대. 저 끝까지 확대. 더 확대. 저 끝까지 확대. 밑에. 자, 쭉 올려봐요. 스톱. 조금 내려. 시간이 거듭될수록 거의 강연이 점입 강연이다. 조금 내려봐. 황급히 들판이 가을거지로 한창이더니 어느새 가로수 은행나무가 떨어진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벌써 12월이다. 2010 한 해도 잠시 어서 지난 날 상기해보지만 시국은 도통 나아진 게 없고 안보 불안에 정치 경제가 바닷가를 헤매고서 마음이 마냥 어둡다. 진품 명품 등이 아니면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사람 텔레비 안 본다 소리야. 그럼 이 사람 텔레비 보는 건 진품 명품 도자기만 본다는 거야. 그죠? 그 사이 유튜브가 자리를 메웠고 그 중에서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본자 허경영의 것은 빼놓지 않고 듣는다. 내가 어제 서울대에 나온 유명한 의사가 뉴욕에서도 굉장히 뉴욕 대학교 총장을 할 정도고 우리나라 대학 총장 물망에 올라 있대. 그런데 병원을 하고 계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18년 만에 오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국가혁명당으로 국회의원을 나가겠다고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이 동두천에도 있고 분당에 용인에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국내 들어올 때는 대학 총장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냥 지금 병원을 하고 있대. 그런데 국가혁명당으로 국회의원을 나가겠다고. 너무 내 공약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벤츠를 타고 찾아왔어요. 운전수도 있더라고. 데려왔는데 내한테 와서 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천을 해주기로 뭐 그래 했는데 오늘 며칠 안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대.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나가면 100% 붙는데요. 서울대 같은 동기들 의사가 자기 이 레벨이 이게 쫙 돼 있다네. 그리고 서울대에서 앞으로 허경영이를 서울대에서 띄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서울대 동기들이 꽉 잡고 있대, 많대. 그러니 자기가 그 의사가 그런 대학 총장 정도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 정치에 발을 디디는 건 처음이래. 왜? 허경영의 3.3 정책, 허경영의 그걸 보고 나서 허경영을 음해하는 것도 다 봤대.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대. 무조건 허경영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허경영을 자기가 도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한 수 더 떠. 한 수 더 떠는 사람이야. 내 유튜브는 싹 다 봤대. 싹 다 봤대.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의 의사고시도 붙어가 미국 의사, 한국 의사, 뭐 이걸 다 지금 한국에서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을 2군데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자 하나 뭐 여비선가 데리고 오고 운전수가 직접 왔는데 벤처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와서 뭐 그냥 비용 같은 것도 자기 국회의원 되는 데는 모든 걸 다 합법적으로 다 투자해가지고 붙겠대. 그 붙는 거는 걱정 말해. 허경영 씨 도움 하나 없어도 무조건 당선된다네. 그리고 자기가 국회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국회의장 후보로 나가겠대. 그래. 근데 굉장히 박력 있고 매력적이에요. 그걸 자기가 왜 국회의장이냐? 허경영을 도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의사가 많이 오잖아요, 유난히. 의사가 지금 뭐 유난히 의사가 많은데 이제 아주 그냥 서울대 우두머리 의사가 왔어. 내가 말이야 한 시간 이야기하면서 내가 폭 빠져버렸어. 매력적이에요. 근데 무조건 허경영을 대통령 만드네. 자기가 국회를 흔들어 버리겠대요. 이 사람이 진품명품만 텔레비전 볼 때만 잠깐 보고 텔레비 안 본대. 그 사이 유튜버가 자리를 메웠고 그 중에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본자 허경영의 것을 빼놓지 않고 듣는다. 내가요 요새 길에 나가면 악수하는 사람과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데 하늘공 왜 안 옵니까?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튜브는 빼놓지 않고 본대.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은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 낸 사람은 무조건 봐주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뭐 그냥 원체 유튜브 보다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 이게 교통 문제로 해서 벌금 맞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면복권을 자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교통 문제로 벌금 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일단 사면할 거예요. 강연을 들으면 재밌고 지겹지가 않다. 내가 그에게 매료된 것은 거의 꿈과 비전을 봤기 때문이다. 각박한 세상에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가 내온 3.3 정책이 요즘 들어 유튜브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의 정책은 가뭄의 담배와 같은 제도여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3.3 정책은 약 30년 전부터 구상된 것으로서 역사성이 있고 보면 역대 어떤 정책보다 월등하다. 그래서인지 박수 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빨리 읽어버려요. 그래서인지 내가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3.3 정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3.3 정책은 요즘과 같은 혼탁한 정치판에 있어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책다운 정책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수필가 논설위원이야. 이 사람이 정책다운 정책을 본 적이 없대. 멀쩡한 세종시를 갖다가 수도로 옮긴다는 둥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된 사람들 밖에 더 있어요? 말하자면 그건 정책이 아니야. 그것은 국민을 우민화하는 거란 말이야. 표 얻기 위해서. 알겠죠? 정책을 보지 못했다. 3.3 정책은 나라를 다스릴 정책의 백과사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알겠죠? 모든 정치는 지금 여야 정당들은 허경영의 3.3 정책에 칸냉고한 거. 뭐 그거의 일부분이야. 그거 가지고 나라가 바뀝니까? 아니 비행기가 부속이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부속 하나 뽑아가지고 비행기가 갑니까? 안 되는 거야. 메커니즘 33개를 다 해버려야 확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3억 준다 이것만 보고 미쳤다는데 전체를 봐봐. 인구가 결혼을 하나, 그죠? 아니 결혼 비용, 결혼을 장려한다고, 출산 장려한다고 10년간 100 몇십 조를 썼는데 그거 그냥 현찰로 논아준 게 더 효과 있었을 거야. 맞아 1억씩 그냥 논아줬으면 더 효과 있었을 거야. 그런데 뭐 연구비 뭐 용역비 뭐 이래가지고 출산은 계속 떨어져. 돈은 100 몇십 조씩 퍼부어. 이게 뭡니까? 현찰로 주는 게 바람직해 안 해요? 그게 바람직해. 뭐 돈 무슨 핑계 대놓고 돈은 다 딴 데다 닦아서 딴 데. 이런 정부의 예산 낭비 60% 전략에서 돌려준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 안 그래요? 정신교육대 가고 싶으면 시비 걸어. 자, 열로부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오랫동안 갈고 다듬은 정책이 결코 휘둘리거나 꺾일 수가 없다. 3.3 정책은 모두가 혁명으로 짜여져 있어 획기적이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제도를 확 바꾸는 게 아닌가? 왜 3.3 정책이 지금에 와서야 조명을 받을까? 여태 그 제대로 된 정책이 없으니까. 더구나 역대 정부는 3.3 정책의 대부분이 황당무계하다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많은 정치인이 나섰음에도 그냥 지나쳤고 저마다 실현성이 없거나 시기상조라고 입방울을 찧어대며 일축했다. 그죠? 정책일수록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3.3 정책은 진작부터 도입돼서 했다. 정책일수록 타이밍이 중요하다. 3.3 정책이 지금에 와서야 먹혀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맞죠? 3.3 정책은 제갈량의 기도 끝에 불어닥친 동남풍에 비견된다. 이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이야. 제갈량이가 전쟁을 하는데 마침 화공풍을 쓰는데 불로 적을 태우는 걸 쓰는데 마침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그쪽 놈들이 그냥 불에 맞아가 다 죽는 거야. 때마침 바람이 그렇게 불었나 제갈량이 깨를 썼다는 거야. 맞죠? 3.3 정책은 제갈량의 기도 끝에 불어닥친 동남풍에 비긴된다. 그러고 보면 3.3 정책은 새 정치와 맥을 같이 한다고나 할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치로는 새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한때 정치 초년생이 새 정치를 덜 먹였지만 선배는 수준에 거쳤을 뿐 국민 속에 파고들지 못했다. 누군지 알겠죠? 쓰잘데없는 이야기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 나와봐야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몇 명 건진다고 나라가 바뀌나? 아니에요. 허경영이가 국회로 들은 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몇 명 건지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맞아. 그러나 그나마 우린 짧은 기간 안에 좌파 우파 정치를 경험했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배웠다. 알게 됐다. 작금의 정치판을 보면 좌우로 나눠져 이전 투구를 밥 먹듯 하고 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념적 대립만이 반복되었다. 이제 낡은 정치를 청산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산주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내가 중산주의 주장하죠? 중산주의의 목표는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한다는데 있다. 그 중심에 3.3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산주의를 실현하려면 영적 지도자의 권능과 국민 속에 파고들 수 있는 혼이 담긴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람 참 명언이죠? 명언이죠? 중산주의, 무국경, 무차별,
무전쟁 이런 중산주의를 하려면은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어야 되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